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오늘은 기토를 일간으로 가지고 있는 사주를 가지고 전반적인 그 기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 기토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죠? 기토는 제가 한번 쓴 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토는 무엇이든지 품고 수용하지만 옳고 그름을 걸르는 군자의 성정을 가지고 있다. 기토는 도량이 큰 성정의 소유자로서 자신을 가벼이 드러내지 않으며 감정에 쉽게 동요되지 않는다. 기토는 어머니의 품안처럼 자유롭고 유선하며 크기는 만물을 포용하는 광활한 평지처럼 넓다.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뜨거운 양기를 품고 있어 말없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 열정이 있으며 뜻이 분명하다. 자, 기토는 그 지구를 의미하는, 지구를 표상한 그 문항팔계도를 보게 되면 서남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방의 화와 서방의 금, 그 사이에서 여름과 가을, 금과 화가 서로 충돌하는 기운을 중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화극금인데 토가 중간에 있어서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해주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토는 괴상으로 보게 되면 곤토가 되고요. 곤토, 음이 세 개인 곤토가 되고 양기가 맺힌 열매 받아서 품고 있는 형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화는 여름이잖아. 여름에 열린 그 열매를 의미합니다. 열매가 땅에 떨어지죠. 서남방에 곤토에 떨어지면 곤토가 그 열매를 품고 삭혀서 쭉쟁이와 알갱이 구분하죠. 그래서 알갱이를 가을 서방의 금기운에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기토의 성정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그 실리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기토는 양기를 담은 열매를 속으로 품어 삼킴으로써 쭉정이 알갱이를 구별하여 숙살지기 가을 금기가 바르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재하는 기운으로서 실리적인 면이 강하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곤토는 그 열매를 품는, 그죠? 열매를 품어서 가을로 넘기는 그런 성정이 있고요. 알갱이와 쭉정이를 선별하는 그 실리적인 면을 중시하는 그런 성정을 가졌다. 이렇게 기토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자, 일주는 기축입니다. 12운성으로 보게 되면 묘에 해당되죠. 기운이 많이 이렇게 바닥에서 침잠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사주의 전특성을 보게 되면 재성이 없죠. 토와 같은 동지가 둘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3개가 되고 그 토를 생주해주는 화기가 3개가 되죠. 이 화기가 그 지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 이 지지의 화가 3개가 화생토해주고 있다. 토가 일간을 비롯한 그 기토의 중심으로 그 동지가 함께 셋이 되는데 거기에 또 3개의 요소, 즉 화기가 생조해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신강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 신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강한 거죠, 그죠? 이 기가 강할 때는 그 기를 써야 되거든. 내가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 기운을 써야 이것이 작용을 하는 건데, 자, 기토가 자신의 기운을 쓰는 방식은 식신을 통해서 토생금 하든가, 편관, 목극토에서 내 기운을 극설하든가, 식신을 통해서 토생금으로 생설하든가. 이때 설은 설기하다, 기운을 설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토극수에서 수를 극함으로써 내 기운을 극설해야지, 그지? 그런데 이때 여사주를 보게 되면 재가 없다. 자, 쟤는 일주 지장가를 보게 되면 또는 그 여자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재입니다. 재가 어떻게 보면 이 사주를 살리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토가 식신을 통해서 자신의 기운을 설계해야 된다. 이때 이 식신은 내 기운을 쓰는 거니까 내 기운의 활동성이거든. 그런데 이때 화가 강하다 보니까 화생토하고도 모자라서 이 화는 화극금으로 해서 식신을 극하잖아. 즉, 이 토기가 내 안에 가득 담긴 그 기운을 갖다가 설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설기하는 식신을 갖다 이 화가 극하고 있거든. 즉 설기하는 구멍을 막아버리고 있다고. 이래 되니까 이 기토인 나는 내 기운을 맘 놓고
그 내 안에 가득 찬 기운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좁다. 그러니까 내 활동성이 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서 활동성이 둔하다고 하는 거는 실제 내 활동이 둔하다는 게 아니라 내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만큼, 내가 일하는 만큼 그 활동성에 있어서 어떤 그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 그래서 이 사주는 제가 운에서 들어올 때 이 사주팔자가 활동하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자를 상징하니까 내 처가 어떤 처하고 어떤 부인과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사주가 일기 있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게 보면 이 사주가 읽어집니다. 자, 이 일지장간에 있는 식신이 월간에 투출했죠. 근데 이 월간에 투출한 식신이 연주와 을신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좋지 않은 기운이라고 말할까요? 그 부부간의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인성다자, 그죠? 인성이 많잖아. 인성다자는 식상을 극해함으로써 식신상관이죠. 식상을 극해함으로써 일간기토의 활동성을 막고, 여기에서는 화기운을 극제해주는, 화기운을 절제시켜주는 그 재성이 없죠. 그걸 희신이라고 말합니다. 희신인 재성이 없으니 운에서 들어오는 재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정리하자면 인성다자는 기토의 활동성을 막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기운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결과를 쉽게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운에서 재가 들어와 줘야 되고,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재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재물이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여자를 만나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데 근본적 사주팔자의 그 부인을 의미하는, 그 부부궁을 의미하는 그 축토의 그 식신 투출했는데 그것이 연주와 을신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어떤 부부간의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성이 없으니까 재극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극인이 이루어지질 않네요. 그래서 지장간이 겁재와 상관, 인성으로 가득하다, 그죠? 이 재가 설 자리가 별로 없죠, 공간이. 그래서 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재가 설 자리가 없으면 관이 제대로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순리거든. 근데 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즉 가정의 와이프가 흔들리면, 그리고 재물이 흔들리면 당연히 내 집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5년도를 보게 되면 을신충으로 월간 신금식신이 그 깨지고 있죠. 18년에 무술겁재가 강화해서 처제, 그죠? 그 재성이 개수가 박탈당할 수도 있고요. 21년도 운에서 보게 되면 식신신금이 묘에 빠집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죠.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돼서 이 사주에서는 재성이 없어서, 이 재성이 들어올 때 내가 그 재성을, 그 운을 타고서 내가 품고 있는 그 나름, 사주가 품고 있는 그 나름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소하고 그 기운을 타고서 내 어떤 그 일을 도모할 수가 있다. 60대 운에 보게 되면 을해, 재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운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새의 운으로 봤을 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잔파도는 항상 우리 삶에서 언제든지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그 운으로 봤을 때는 또 병자, 그죠? 병자로 그 재성이 들어왔고요. 60대에도 을해로 해서 재성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50대는 그때 병은 그 절지가 되고요. 60대 그 을해 운은 태가 돼서 이제 기운이 막 태동할 때이니까 지금 60대는 나름 그 내 운이 제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